찬성 측 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사면은 전대군주의 의사권에서 기원하는 제도로 오늘날 더 이상 그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심각한 해악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먼저 특별사면 제도는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불분명하고 불명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특별사면을 명분으로 경제 살리기 혹은 국민 통합 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실체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부터 최근에 박근혜와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특별사면은 수많은 정치적 논쟁과 소모적인 공론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재벌기업의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주장도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처럼 특별사면 제도는 명확한 사유 없이 대통령의 입맛대로 재벌기업의 총수나 정치인, 측근 등을 무제한 수사하고 남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특별사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을 구성하는 양대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먼저 특별사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합니다. 권력 분립 원칙의 핵심은 법의 개정과 집행 그리고 적용의 주체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사면 제도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내린 법적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권력 분립 원칙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이미 충분히 강력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특별사면 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을 근거로 느슨한 법조적인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사면 제도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사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역사상 사면 제도는 주로 재벌기업의 총수나 정치,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등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을 위해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특별사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만명만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호하면서 해악이 심각한 특별사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인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정대경 토론자의 인론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특별사면 폐지해야 한다의 반대측 인론을 맡은 정대경입니다. 특별사면이 가지는 효과와 그로 인한 필요성이 이 제도가 여러 국가들의 법전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원인입니다. 사면은 넓은 의미에서 감형과 복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악용 사례는 인정하나 실질적인 법 개정은 해보지도 않고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의견을 들어 특별사면 폐지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교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불합리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형사사법의 결과를 통상의 제도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면은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교정해주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한 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파악된다면 통치행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의 개정 속도는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때 생기는 법의 경직성이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경직된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받을 경우 사회 정의 실현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권의 행사는 이러한 경직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 측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합니다. 올해 설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생계형 어업인, 그리고 여객화물 운송업자들과 같이 이런 서민들에 대한 감면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루는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에 매몰되어서 특별사면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이를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폐지돼서는 안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식의 인론 들어갔습니다. 이제 추가 인론 및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김기현 토론자 단상 앞으로 나와 2분간 추가 인론 및 반박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측 2번 토론자 김기현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오판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법치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법권의 오류와 실수는 재심 절차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는 삼권 분립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진 사법체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사면과 다르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에 의한 판단이므로 더 실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법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맞서서 법적 안정성을 들고 싶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특별사면 제도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유를 찾고 복권이 정당화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판결과 처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법체계의 중요한 이념이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게 특별사면이 미치는 법 인식에 영향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특별사면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의식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같이 사회 공동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며 법 적용과 집행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규범적 태도가 약화되면서 준법의식 또한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감면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는 국민들의 통합과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와 이런 것들이 특별 사면을 위해서 정말 실현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분간 인터뷰 및 반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측 추가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면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74년간 개정안 발의는 47건 있었으나 개정은 3차례밖에 되지 않았고 이 개정마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이론적인 개정이었습니다. 개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특별사면을 숨기는 점 측면을 무시한 채 무작정 폐지를 논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아울러 특별사면이 제3회와 및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A씨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운송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물적재로 운전 정지형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다 특별사면으로 규제를 감면받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인 사면 사례가 45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말씀하신 몇몇 비리 사례를 근거로 평범한 소시민의 구제 수단이 될 특별사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 역시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론에서 계속해서 법적 평등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측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아합니다. 모든 법률 조항은 예외 조항을 달고 있기 마련입니다. 즉 피고인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면법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엄연한 권리입니다.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에 한해서만 특정 개인의 상황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사면은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과 사법부를 견제하고 보완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더 완전한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예외성을 단순히 불공정하다 칭호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에만 주목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과연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진정한 평등인지를 여쭈면서 추가 인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찬반 양측의 인론과 그에 대한 추가 인론 및 반박을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1대1 토론입니다. 반대측 이사림 토론자 그리고 찬성 측 김민재 토론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총 시간이 6분이고 양측 발언 시간은 각각 3분입니다. 반대측 먼저 발언해 주십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론 추가 인론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특별사면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명백합니다.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교정, 법의 경직성 해소,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 측에서 계속 언급해 주셨던 남용 가능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용 가능성은 어떠한 법과 제도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면 순기능을 유지하고 남용 가능성을 해결하고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왜 법을 폐지를 해야 하는 극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지 저희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폐지를 해야 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이 특별사면제도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누군가를 풀어준다 차원을 넘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제도가 우리 사회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쪽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특별사면제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그토록 짚고 싶어 하시는 특별사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순기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인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법부 내에서 규정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러한 특별사면권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법부 내에서 오판이 된 것을 사법부 내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구속이 되었다가 그리고 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건희 회장이 1차 공판에 걸리는 시간이 1차 공판만 6시간이었습니다.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사면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50분이었습니다. 과연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오판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러한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 사례를 일일이 나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오판 가능성이 정정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일일이 나열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일일이 나열해서 사례를 개개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법 질서상에서 봤을 때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권력 분립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특별사면권을 가짐으로써 사법부가 가지는 절대적인 사법부의 권리를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재판에 판결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보 판단을 하고 있었던 법관에 대한 판결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구성한 그 구성원들의 자명 요건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한 판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려 가능성이 높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옳은 집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을 고려를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애초에 사면을 할 때 살인을 저질렀거나 무기징역을 저지른 또 중대 범죄에 대한 사안에서는 사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면권을 진행할 때도 충분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고려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오판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가 명확하게 잘못 판단한 것을 교정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명확하게 규제한 사례 있습니다. 그 광주 민주항 항제 운동을 했을 때 당시에 잠시만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민주항 항제 운동 당시 체포됐던 정치 보복 수단에 의해서 체포됐던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에서 풀려났던 사례가 존재하고 설령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하고 우리 나라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국민화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측에서 생각하시는 국민화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화합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특별사면이 국민화합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7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국민화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변 시간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유토론 때 네, 좋습니다. 그럼 제게 남은 시간 외에 질문을 좀 그냥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대측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법의 경직성에 대한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의 경직성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땅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해진 법대로 통치해야 한다 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맞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계형이라면 용서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과
질서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생계형이나 일반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생계형 범죄라는 것은 이미 재판부의 사법부의 결정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개정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정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자체는 그 자체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개정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냐, 행정부 자체가 개정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먼저 발언해 주시죠. 네, 반대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선 토론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 이건 구속 전두환 노태우 이런 엄청 악용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법이 문제가 된다면 입법으로 해결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법이 문제라면 입법으로 해소를 해야지 해지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방안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건 통제 방안, 절차 통제 방안, 외부 통제 방안이 있습니다. 요건 통제 방안이란 무엇이냐? 일정 형기 이상의 수용 기간을 경과한 자만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절차 통제 방안이란 사면시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그리고 외부 통제 방안이란 사후 통제 절차가 없는 현 상황에서 사후 통제 절차를 마련하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 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제한 방법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무제한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특별 사면이 문제라는 문제의식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제도로 나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그때는 특별 사면의 본질의 그런 유용성을 인정하시고 그때는 이걸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법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서 많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행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부의 경우 민생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면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사법부에게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생에 주목하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후사적인 수단인 특별사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 역시 따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반대쪽에서 계속해서 이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소수의 케이스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일부의 남용 케이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SBS에서 저희가 보도하면서 통계를 본 게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이후에 실명이 파악된 권력층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666건입니다. 이 중에 몇 명이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대통령은 4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고요. 모두 실형을 살고 있었는데 한게 한 1000시간이 더 사면됐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웬만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 이재원, 그러니까 최태원, 신문빈 이런 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다 사면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666명이 30년 정도 동안 666번이라는 거는 이게 남용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다. 이게 베이스고 어떤 소수의 남용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항상 이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법부가 무적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법 믿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나 집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법부의 예산, 행정부에서 짜고 국회에서 승인합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시키고 법관들은 개인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족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통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법부의 통제를 무조건 믿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법의 적용과 집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입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건데 대원전 대통령제 하에서는 개선이 힘들어 문제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특별사면 하나를 위해서 대통령제 바꿔야 됩니까? 의원대학제 바꿔야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이 개정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사법과 관련해서 회장들을 사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죄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다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사례였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법이 타법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법에 한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경제 위기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 사면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경제 사항이 경제 사항을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효율적인 민생의 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재용을 사면하라라는 저희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재용 사면에 관해서는 오히려 국민 여론이 사면을 해야 한다는 쪽의 여론이 좀 더 높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행정부가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현재는 어떤 사법부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을 제외한다면 임명하고 행정부 그런 예산을 짜고 이런 거는 충분히 통제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생겼을 때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짠다고 해서 생긴 판결이 다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개정을 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폐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 제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판 가능성 아까 추가 인용에서 재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심을 결정한 뒤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서 이게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기간이 훨씬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명백한 힘이 밝혀졌는데도 재심 같은 제도는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고 다시 한상씩 발언해주십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국민화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4가지 질문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해 주시면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법적인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죄에 따라 죄를 지고 그랬다는 형벌을 사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예 국민 사면 투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모든 사람들 다 풀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잡아 넣을 때조차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 잡아 넣을까 말까 고민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론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해도 그때는 특별사면이 정상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계형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형벌을 살게 된 것은 그만큼 죄질이 안 좋고 죄책이 무겁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을 행정부가 나서서 자유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적인 원칙에 맞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측에서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요건 통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최저 형량의 개정을 신설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사면은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만 사면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 사면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차 통제 방안에서도 위헌 추가한다든지 무언가를 추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추가할 때는 구체적인 그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직업 법관에 의해서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되는데 왜 사면을 할 때는 더 많은 이의 동의가 필요한가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면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경제적 활성화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면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명예회장은 사면된 그 해에만 11조 원을 투자하고 4,500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고 태광그룹 회장은 10년간 제조 금융 서비스 분야에 약 12조 원을 투자하고 7,00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면이 된다면. 근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과반수 이상 50.2%의 국민이 기업인 사내를 찬성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이 상황에 기업인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저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에서 쫓다 행위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처벌의 목적만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헌법의 목적에는 처벌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화, 제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응보적인 관점만 고집을 하셔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형벌의 목적 중 하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특별사면이 국민 화합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계속해서 국민 화합 45만 명간 여러 정도의 이제 생계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바로 행정부의 관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행정부는 민생을 고려해야 될 행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운전이 어긴 사람이 행정 제재로 인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운전에 대한 제재를 가해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겠다라고 봐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니까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몇천 명의 범죄자 사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감면 조치도 있다는 점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인 사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통치 행위 맞습니다. 통치 행위죠. 권력을 사용하는 데는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무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행정부, 특히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은 이 국가가 어떤 사회인가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돈 잘 벌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사면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인을 활성화하면서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축소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교화 말씀하셨는데요. 교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풀어주는데 교화가 제대로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생계안전 이야기 하시면서 운전사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처분 그 판사의 판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한순간의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반영할 여지가 큰 것으로 향후 그 공익침해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중량 입법자가 대량 규정을 통해 법의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사법부에서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대차량이 필요한데 11조 투자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종목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동경유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주먹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적으로 대통령이 사면해 줄 테니 투자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법 거래는 동경유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 활성화에 특별사면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 총수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주가에 전혀 영향을 받는데요. 이는 집행유예 판결이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통해서 이런 총수의 불법적인 사적 이익 추구를 계속해서 용인해준다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반대가 3초 남았고 찬성이 13초 남았는데 반대 3초 쓰시겠습니다. 찬성 측 13초 남았는데 발언해 주시죠. 생계 안정이 국민 화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생계를 안정시키는 행정부의 기능이 화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게 이 자리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토론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합니다. 그러면 비대한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삐토론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비대한 행정부 권력의 남용으로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81명의 민주항쟁, 광주민주항쟁 관련자 그리고 174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어떻게 누명에서 벗어났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바로 다음 행정부의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군부 독재하에서 발생된 그런 특별 사면을 통해서 누명을 벗은 사례가 있다라고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토론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사법부도 입법부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만약 군부 독재와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국가의 혼란이 다시 야기될 상황이 있을 때 사법부도 입법부도 이 일을 막지 못하고 특별 사면이 폐지된 상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는 군부독재, 행정부가 문제입니다. 군부독재라는 그런 권력 안정은 행정부가 권력을 집권해서 행정부의 그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집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행정부가 다시 한번 이런 독재로 흘러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과연 사법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도 결국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압력 행사에서 네, 제가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특별사면인데 그 특별사면마저 없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토론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가 여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는 여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토론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말은 그 행정부가 그 당시에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그 정권이 다시 한번 선택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부가 과연 정말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냥 엄청나게 남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 더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 토론자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가 현재 폐지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용자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이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을 지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없어졌을 때 대응할 방안이 없다면 그럼 사법 특별사면 해제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성실 정석현 토론자의 무작위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3분이고 반대 측에게 무작위 질문 주십니다. 네, 저 A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이제 사형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이 사형제도의 그 꼴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여쭤보시면서 그렇다면 사법부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별사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는 사법부 오판 가능성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부 오판했을 때 3심에 거친 사법부의 물리적 판결보다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 사면심사위원회 몇 시간 남짓 이루어지는 그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더 정확한 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책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현재 특별사면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와 같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한이 보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B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계속 개선하는 말씀하셨는데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실용성 있는 개혁안 무엇인지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저희 그럼 해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살았을 경우 사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이 친인척이라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고 특별사면을 제외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저희 역시 이러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개선안은 그 일부 범죄에 대한 배제 그리고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우고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 개선 제도 이 특별사면 제도가 가진 금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사면 제도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범죄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그 범죄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배제되어야 하고 어디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국은 그 판단 또한 자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의무형량 기준 제시하셨는데 이거 준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라집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별사면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없애고 그 사람 형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15년 형 받았는데 5년 살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0분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현재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그런 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부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현재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 중에 사면심사위원회 이런 걸 개선해서 그 절차상에서 남용이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로는
그 사면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최종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찬성 측 먼저 최종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배용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범죄의 용기를 주는 특별상임 제도를 반대측에서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판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정하면 좋죠. 그러나 과연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어주신 것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적 거물들입니다. 소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민생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들어주시는 예시는 거의 결과적으로 정치적 거물들만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는 특별상 제도는 결과적으로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측에서 민생 안정, 국민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상응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역시 특별사는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사회와 말씀해 주셨으나 중간에 형리를 맞추고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제 사회와의 기능이 될 수 있고 교화의 기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모든 반대측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별사면이라는 제도가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과 정의관념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 11조에서도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죠.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세상을 봐도 꼭 평등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등하고 또 불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 유일하게 평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평등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법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법제도 속에서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같은 벌을 받고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았으면 이에 맞는 형벌을 살아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법전에 쓰여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넘어서 설령 국가가 나를 매 순간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내게 닥칠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 제도는 단순히 우리 사회가 앓고 가는 감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치료할 수 없고 고쳤을 수 없다면 그 암덩어리를 떼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사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도 민간 최종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이번 토론에서 지속적으로 특별사면의 순기능적 측면과 그 존립력과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별사면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사법 분야에 한해서 5판을 개정하고 보완할 수단 하나를 잃게 됩니다. 더불어 특별사면이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관용적 관례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특별사면 역시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사면을 폐지하기보다는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대안 이외에도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또한 언급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음주운전, 약물운행, 살인 등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서는 특별사면의 적용에 대한 자체적인 검열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승인할 때 헌법적 가치를 여전히 고려하고 국민 여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희 역시 특별사면이 오남용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몇몇 사례를 근거로 모든 특별사면을 일종의 비리로 해석해버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희는 특별사면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예외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법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행정부는 법 이외의 가치들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별사면은 이를 위한 행정부만의 고유하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대측 결론 마치겠습니다.